자, 먼저 사람을 연구하기 전에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충격적 생산을 한번 더 봅시다. 자, 토양에서 나는 토마토고 이거는 수경재배입니다. 예.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는 1년에 300개 내외입니다. 1년생이니까. 수경재배로 길러진 토마토는 몇 개나 열릴까요? 맞춰보라 그러면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답을 알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최고 많이 열린 1년생 토마토 나무로 15,000개.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자연계에 벌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입력대 출력값이 달라진 거죠. 얘에 비했을 때. 얘는 입력대 출력값이 이퀄, 이제 보통 이거니까 이퀄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문일지 10에 해당되는 결과값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식물에는 이런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자라는 토마토는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고 보안, 그러니까 안전을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테리아부터 세균들이 공격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식물들은 엄청난 화합물을 만들어서 세균과 싸웁니다. 낮에 되면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합물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개가 찢기려고 합니다. 그럼 이 다지를 버텨야 됩니다. 뿌리는 뿌리대로 내려야 합니다. 얘는 지금 생존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먹을 거 다 줘. 햇빛 따뜻하게 적절하게 맞춰줘. 수분 맞춰줘. 그죠? 영양소부터 병균 다 잡아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써요? 열매에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열매에 쓸 시간이 없어요. 태어나자부터 그냥 온통 그죠? 예,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역량이 원래 있었어요. 이 천재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모든 인간은 원래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연구한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천재로 보여요. 단지 기회비용들을 잃는 거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때문에 자기 성장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들어있던 그 천재적 잠재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보면 인류의 평화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라고 썼는데 그 얘기가 아직까지 종교도 정치도 어떤 것도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과연 평화는 어디서 올까? 결국 나눔에서 오는데 종교도 정치도 나눔을 완성시키지 못했죠. 그렇다면 한 사람의 역량이, 즉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만이 나의 것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사람 안에서는 어떨까요? 유대인 안에서 그런 사례를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 통계를 한번 내고 나서 정말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노벨상이 몇 프로예요? 일반적으로? 예, 25에서 30%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별로 안 놀랍죠? 아, 그랬나 보다. 근데 이제 이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요. 저 처음으로 한번 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인구수는 그냥 대충 잡았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원래 13억이죠. 여기도 11억 3천 정도 되는데 그냥 15억, 1.5억, 30억, 3억. 유대인은 1,500만. 계산하기 좋게 놨죠. 자, 그러면 인구수를 한번 동일한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부 30억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노벨상이 몇 개 돼요? 20개. 여기는 일본은 1.5억이니까 20개에서 10배 하면 15억, 다시 2배 하면 400개죠. 400개죠. 서양은 그대로 30억 명이니까 600개. 미국은
10배 하니까 2,700개. 자, 유대인은 몇 개일까요? 자, 그 계산이 한참 해야 돼요. 자, 누가 빨리 하는지 한번. 자, 누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5만 개. 빠르시네. 네, 5만 개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노벨상이 어떤 결과물이라면 현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이 알아내는 역량이죠. 오늘날 문명을 만들어낸 게 발명, 발견, 알아내는 역량인데 그 역량의 최종치가 바로 노벨상입니다. 근데 여기 20개하고 5만 개를 비교한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는 애벌레급, 여기는 사람급, 여기는 개미급, 여기는 사람급, 여기는 개급, 여기는 사람급. 이거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이 통계 앞에서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냥 25% 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0.2%밖에 안 되는 하지만 인구를 가지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22%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만 가지고 하는 거고 미국계 유대인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그 25, 30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 더 재밌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이 탁월성을 본다면 현재 지능지수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이 105입니다. 유대인은 얼마쯤 돼야 맞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평화상밖에 없으니까 학문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5 정도면 여기는 얼마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충 한번 우리 선생님 대충 한번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 아 그랬어요? 예, 여기가 105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대충 상식적으로 300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건 진짜 난감한 일이죠. 아니 근데 세계 최고 아니 정말 사람과 개미급의 차이인 유대인이 어떻게 지능이 이럴 수 있죠? 다시 뭐 이건 그렇고요. 피사 순위도 우리가 1, 2, 3인데 여기도 우리가 1, 2, 3이면 더 1위 위가 없잖아요. 40입니다. 자 이제 이 아리송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능력에 대한 측정을 한 게 재능이고 피사 순위고 이러는데 유대인이 이런 걸 이 상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최고 그것도 사람과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다. 예, 표현을 좀 완화시켰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평가 기준이 틀린 거죠. 이 평가 기준으로 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발명 발견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등수에 보이질 않아요. 발명 발견이란 뭐죠?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인지력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는 것이 예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지능은 아는 것이요 알아내는 것이요 시작. 그렇죠. 그럼 이 평가는 유대인도 아는 걸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알아내는 평가로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예, 이제 끝이 안 보인다고. 제가 오랫동안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듣고 열을 안다. 뭐가 궁금하세요? 시작. 어떻게? 그쵸? 어떻게 아는 거죠? 그 어떻게가 사실은 사전에 있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지금 돌아가서 일단 사전 찾아보세요. 하나 듣고 뭐 해서 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서 예 이게 좀 큰 거에 지금 큰 거에 모르겠어요. 좀 좁아져야 돼요. 하나 듣고 어떻게 해서 열을 한다. 생각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생각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건데 네? 복지금 분석해서는 바로 앞이야. X 바로 앞이야. 거기 왔어요 이제. 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분석해서 예측하죠. 예. 하나 듣고 예측하여 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최종 능력이 예측 능력이죠. 여러분 예측 능력이 있으면 지금 여기 올 게 아니라 주식시장 가 있으면 돼요. 네, 3일 안에 세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알아내는 능력이죠. 근데 아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죠? 잘 들어봐요. 알아내는 것과 관계를 진다면 아는 것이란 알아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네, 열심히 알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 지구촌이 이거 하느라고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내는 쪽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됐는데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는 것이 정말 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알아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찾는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을 제가 얻지 않았겠습니까? 20여 년이 넘게 걸렸다 해도 이것은 당연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저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제 연구의 그 밑바닥, 첫 출발점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술로 연결되는가? 저술이란, 자, 다시 얘기 정리해보죠. 저술이란 아는 것이요, 알아내는 것이. 시작. 예, 이제 됐네. 연결되나요?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역량인 알아내는 역량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단계가 저술에서 일단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저술에서 얻어낸 정보를 2차 사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구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알아내고. 그러니까 알아내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알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알아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뭐예요? 질문해. 그 아이는 뭐 해야 돼? 지금 한 말로 해보세요. 질문해. 그러면 예, 예측해야 돼. 질문하면 알아내야 돼. 그 괴로운 일을 어릴 때부터 하고 산다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늘전 따지할 때? 네. 우리는 암기할 때. 그들은 계속 눈만 뜨면 알아내. 부럽지 않으세요? 예. 아, 정말 저는 이거 보고요. 정말 유대 문화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찾아낸 거지? 인간의 역량의 근본이 근본. 그리고 매우 단순해. 너무 단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 펼쳐놓고 하는 이거 유대인 지금 질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못 따라간다니까요? 와, 정말 그렇게 단순하면서 막강한 인간 역량 개발의 수단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5만이라는 수치를 달성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할 때 우리도 좀 따라서 하면 안 될까? 그 참 동양에서 질문하는 거 따라서 하기 그렇게 힘든지. 어른들 앞에서 뭐 좀 물으려고 하면 야, 입 다물어. 예,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문일지식. 하나 듣고 열을 아는 천재들. 토마토 하나가 300개에서 15,000개를 맺어내는 기이한 현상. 그리고 유대인의 5만 개의 노벨상이라는 상징하는 이 숫자 앞에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산의 비밀이라. 자, 여러분 지금 생산의 비밀이 좀 느껴지나요? 네, 됐습니다. 그 느낌을 저는 여러분 안에서 보고 싶었고요. 자, 이 느낌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생산성 향상의 원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간 역량에 집중했고 질문과 답변을 통한 알고리즘 사고, 알아내는 거. 알고리즘이라는 게 순서화를 시켜서 알아내는 걸 말하죠. 네, 이것이 유대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생산형 저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는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일지식으로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서 유대인으로 제가 생산형 비밀을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알아낸다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저술에 와서 그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이 다 저술을 통해서 자신이 알아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죠. 네. 여러분도 알아내서 알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실 때 그냥 나 명함 내밀기 책 쓰기로 하겠다. 그냥 가십시오. 저는 그런 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다른데 지금 많이 가르치잖아. 다른데 저술하는 데 가보세요. 다 명함 내밀기식 그냥 짜집기해서 가르치는데 다 다른데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하려고 오늘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진짜 알아내는 역량과 알아내는 결과를 저술로 표현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생산형 저술이란 무엇일까?